반갑습니다. 차명석입니다. 자, 두산의 너빌리티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흐름은 좋았어요. 예, 박스 상단은 어쨌든 돌파를 해주고 나서 위에서 고가 놀이를 해주고 있는데, 사실 52주 신고가 기준으로는 얼마 안 남았죠. 대략 한 15%, 한 15% 정도만 올라주면은 우리 52주 신고가 갱신이 가능한 위치이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요 구간에서 조정이 나와서 계속해서 재미가 없었지만 다시 한번 좀 상승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요거에 대한 부분은 결국 이제 미장 때문이었죠. 자, 미장의 뉴스케일 파워의 차트입니다. 뉴스케일 파워가 최근에 안 좋았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최근에 6거래일 동안 이제 상승이 나와줬고, 오클로도 마찬가지예요. 자, 오클로도 이제 6거래일 연속 상승이 나와주면서 이런 흐름들이 우리 두산에너빌리티한테 영향을 끼쳤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뭐 제가 늘 얘기하지만 두산에너빌리티는요 특이점이 있어요. 자, 우리는 요 구간에서 박스를 쳤던 시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흐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박스 하단을 지금 지지해주면서 어쨌든 반등이 지속적으로 나와줬고요. 제가 요거를 이제 차트적인 이제 기술적 분석을 얘기하면서 뭘 얘기했죠? 구간 동안 3개월 동안 상승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평선이 보시게 되면 모두 발산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격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작업을 하죠? 다시 이렇게 수렴을 하는 과정을 거치죠. 뭐 120일선은 아직 밑에 구간에 있었지만 5일선부터 60일선까지 모두 이 구간에서 이제 수렴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 구간에서 늘 강조드렸던 게 뭐가 있었죠? 일정이 있다. APEC 일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요게 일정에 맞춰져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APEC을 앞두고 강한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보다 일찍 움직였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원래는 저는 요 구간부터 10월 말이었기 때문에 한 10월 한 중순부터 움직이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10월 초부터 움직임이 나와줬고요. 근데 어찌됐건 에이펙 회담 때 뭐 별다른 내용이 없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실망감, 또 2분기 실적에 대한 실망감, 그걸로 인해 다시 주가가 내려왔지만, 어쨌든 요 박스 상단 구간이죠. 박스 상단 구간이면서도 요 라인 7만원보다 살짝 위, 한 7만 2천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 라인은 어쨌든 기계적으로 지켜주고 있다. 자, 이거에 대한 부분은 단순하게 여기가 지지 구간이라서 그럴까요?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결국 두산에너빌리티의 주포는 누구죠? 외국인입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이 어쨌든 밑에서 받아주는 모습. 이들의 투자 방식이 어떻죠? 해당 기업의 적정 밸류에이션이 얼마인지를 판단하고 그 구간에서 저평가라고 판단이 되면은 매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라인이 단순하게 기술적 지지 구간이 아니라 두산에너빌리티의 적정 밸류에이션은 여기다라고 기관과 외국인 이들이 모두 판단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결과 이제 1월 5일이죠. 가장 강한 상승이 나왔던 요 라인이, 요때 이제 프로그램이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이렇게. 그쵸? 요게 프로그램 매수인데 아무런 근거와 이유 없이 들어온 건 아니다. 결국에 이제 원전 산업에 대한 방향성은 여전히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 두산에너빌리티 일정 뭐가 있죠? 당장은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죠. 물론 이게 잘 나올까라는 의문은 있습니다. 물론 예상치보다 잘 안 나오고 소위 말해 어닝 쇼크가 나오면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갈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수주를 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세요. 그쵸? 자, 이렇게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체코 원전에 대한 부분을 또 잭팟이 터지나?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자, 체코 원전이 수주가 됐지만 또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요거에 대한 내용도 오늘 한번 알아볼 거고요. 재밌는 내용이었죠. 두산에너빌리티에서는 이 가스터빈에 대한 수주가 이제 상대방이 어딘지 공개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었죠. 자, 머스크의 XA라는 걸 모두 다 알고 있었지만 사실 공식적인 오피셜은 없었습니다. 근데 요게 어디서 나왔죠? 자, 머스크의 SNS X를 통해서 이제 두산에너빌리티의 가스터빈을 이용했다라는 부분을 공개했습니다. 두산이 좀 공개를 하면 좋았는데 일단은 어쨌든 머스크를 통해서 공개가 됐다. 가스터빈이 굉장히 중요해요. 원전의 시간이 오고는 있지만, 자, 원전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은 다가올 미래지만 시간이 좀 필요하다. 하지만 가스터빈은 아니죠. 원전보다 압도적으로 빠르게 수주를 하고 매출이 일으킬 수 있는 게 바로 가스터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스터빈에 대한 흐름도 추적 관찰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거예요. 사이클이 왔습니다. 자, 최근에 잘 가는 종목 뭐가 있죠? 우리나라 대표 주식 삼성전자. 그렇죠? 삼성전자가 역사적 신고가를 가주는 이유가 첫 번째, 사이클이에요. AI 수요로 인한 반도체 수요의 증가,
그로 인해 슈퍼사이클이 왔습니다. 원전도 왔어요. 다만 아직까지 강력한 발주, 수주 이런 내용들이 아직은 부족하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지지부진한 부분이 있는데 바꿔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역설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원전이 뭔가 강력한 수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산은 25년을 기점으로 해도 계속해서 상승을 해줬어요. 근데 수주 물량이 없음에도 어쨌든 버텨주고 있어요. 만약에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되면은 바로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모두 던졌을 겁니다. 하지만 늘 박스 구간에서도 하단을 지켜주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현상이 나온다라는 건 두산에너빌리티의 적정 주가 여전히 7만원 위에서는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가올 일정은 일단 4분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4분기 때까지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원래는 저는 개인적으로 분기 매출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횡보할 줄 알았어요. 왜? 이평선이 수렴을 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생각했거든요. 단기적으로 어찌됐건 발산이 일부 나왔습니다. 꽤 이격이 벌어졌어요. 그다음 다시 조정을 통한 수렴이 다시 이루어질 것 같고 결국 분기 매출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사이클이 이루어지다가 방향이 나오겠죠.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결국 그 실적에 따른 방향이 단기적으로 나올 걸로 좀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는데 저는 차명석입니다. 차명석이 오늘 좀 준비한 내용이 많았다 보니까 서론이 길었습니다. 서론이 길었지만 그래도 요거 한 번씩은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원래 초반에 말씀드리는데 좀 얘기를 하다 보니 길어졌습니다. 좋은 내용 준비했어요. 영상 도움이 되실 거니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댓글창에 우리 주주분들 힘내실 수 있도록 화이팅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무료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는 공적인 채널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영상 시청 부탁드리고요. 바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창엔 화이팅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요게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원전에 대한 수주 어쨌든 이번 한 번에 이제 5.6조를 이제 수주를 했잖아요. 내년에 체코에서 또 발주가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이유는 이게 있죠. 한수원이 이제 계약을 따냈던 두코바니의 원전 2기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요게 있었습니다. 우선 협상권, 해당 사업에 대한 우선 협상권을 한수원에 제공하는 옵션이 포함됐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체코에서 요 테멜린 지역의 원전이 또 발주가 된다라면 우리 한수원이 수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수원이 수주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주기기는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걸로 쓸 확률이 높죠. 거기에 그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바로 요거예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이제 프랑스의 EDF에 비해서 원전 사업비가 50에서 60%가 저렴하다. 가격도 싸고 약속도 잘 지키는 우리나라 원전. 당연히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에요. 요게 또 진행이 된다라면 두산에너빌리티가 무려 체코에서만 10조 이상의 수주가 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수주를 하게 된다라면은 이게 또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이 물가 상승률이 반영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단순하게 계산할 때 최소 6조 이상의 우리가 수주를 기대해 볼 수가 있다.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결국에는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해요. 최근에 강한 섹터의 특징들이 뭐가 있죠? 사이클이 왔다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자, 삼성전자. 당연히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왔기 때문에 9월 달부터 지금 미친 듯한 상승 거의 100% 갔어요. 하이닉스도 뭐 같은 섹터이다 보니까 같은 맥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한 상승, 슈퍼 사이클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또 사이클이 왔다라고 말했던 섹터 어디 있죠? 자, 여기죠. 삼성중공업. 조선의 슈퍼 사이클이 오면서 24년도부터 지금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략 금액이 한 7,500원부터 33,000원까지 가졌네요. 대장주는 얘가 아니라 얘죠. 현대중공업 10만원 부근에서 64만원까지 갔어요. 자, 얘도 대장주죠. 하나오션이죠. 하나오션도 보게 되면 슈퍼 사이클이 왔다라고 하는 이런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데 이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바로바로 좀 매출이 잡히는 상황이에요. 공장에서 찍어내서 반도체를 바로 생산을 해서 어떻게 되죠? 바로 공급을 해주는 시스템이 가능하죠. 조선은 그게 아니에요. 배를 만드는 데 있어서 배를 건조하는 게 뭐 하루 이틀 만에 혹은 한 달 만에 진행이 되는 게 아니죠. 그렇다 보니까 하나오션은 사실 조선의 슈퍼사이클은 이것도 제가 많이 소개는 해드렸어요. 요때 조선이 가장 부흥기였던 2000년대 이제 중반이죠. 2000년대 초반부터 요 사이에 선박의 발주가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선박이 이제 모두 필요 이상의 발주가 되고 나서부터는 당연히 물량이 줄어들죠. 하지만 조선의 선박, 배 선박의
수명이 20년이라고 하죠. 통상 20년이다 보니까 20년이 끝나는 시점에서 이렇게 2020년도부터 다시 한번 조선의 슈퍼사이클이 왔다라고 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때부터 발주가 된 건 맞는데 어때요? 뭔가 주가의 변동이 그렇게 크지 않죠. 맞습니다. 자, 이때 발주됐던 애들이요. 자, 여기서부터 실제로 매출이 잡히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재미가 없었어요. 하나오션. 이 당시에는 대우조선해양이었죠. 하나그룹에 인수되기 전까지는 대우조선해양이었는데 재미가 없습니다. 주가가. 그런데 뭐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작용한 또 맞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상승한 이유는 실제로 매출이 증가를 했어요. 자, 이 전까지 여기서 수주했던 애들, 슈퍼사이클이 도래하기 전에 저가 수주했던 애들이 계속해서 소위 말해 적자 기업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고부가 가치 사업의 배를 수주를 함과 동시에 여기서부터 매출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강한 상승이 나왔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우리 두산도 마찬가지예요. 수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최근에 수주했던 우리 체코원전의 수주에 대한 부분이 4분기 때 바로 잡히는 게 아니에요. 수주 잔고가 쌓였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지 당장 4분기 때 매출이 잡히는 건 아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결국 이제 주기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공급까지 가는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매출이 잡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자,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고 있다라는 건 두산의 매출이 앞으로 계속해서 우상향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로 인해 결국에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건 슈퍼사이클에 이제 매출이 잡히는 건데 사실 역사적 신고가 얼마 안 남았어요. 10만 원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14만 6천 원까지 대략 한 50% 정도의 구간이 남았는데 저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가 만약에 고평가 구간이었다면 어떻게 되죠? 주가 바로 빠져요. 자, 외국인과 기관이 이 기업은 고평가다라고 판단되면요. 무조건적으로 공매도와 매도를 동시에 때립니다. 가차없이 빼죠. 자, 삼성전자가 이제 과거에 우리 20년도쯤이었죠. 자, 코로나 때 고점을 찍고 더 이상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 상승 탄력이 이제 둔화되기 시작하면서 가차없이 그냥 원웨이로 빠지기 시작을 하죠. 실제로 대형주는 이런 식으로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수급주라고 하죠. 수급주. 주포가 외국인과 기관의 경우 결국엔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고평가다라고 판단된다라면 가차없이 그냥 빼버리죠. 자, 그나마 최근에 주가가 다시 이제 박스 상단으로 올라가면서 공매도가 좀 줄어들긴 했어요. 최근에 공매도가 계속해서 좀 퍼센테이지가 높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공매도에 대한 기준은 매매 비중이 4% 이상 올라갔던 구간이 계속해서 반복된다. 요 구간이죠. 요 구간에서는 실제로 공매도가 작용을 한 게 맞아요. 하지만 최근에 올해 들어서네요. 자, 26년에 들어서는 계속해서 이제 공매도가 일단은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호재로 좀 판단되는 부분이고요. 오랜만에 대차장고도 한번 봐볼까요? 맞네요. 최근에 이게 대차장고의 흐름인데 어쨌든 8연속 지금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실 거예요. 공매도가 일단은 대차 상한을 했고 그로 인해 공매도 매매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건 두산에너빌리티가 이제 긍정적인 요소로 받아들일 부분이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에요. 지루하시고 힘든 거 저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두산에너빌리티를 이런 기술적 분석에 좀 의존하시기보다는 결국 이제 미래를 보시고 투자하신 거잖아요. 두산에너빌리티 단타 하시는 분들은 없죠. 적어도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은요. 이 미래에 투자하신 거예요. 산업에 투자하신 거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부분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제가 이제 조선에 대한 사이클을 한번 소개를 드렸고 반도체에 대한 부분도 사이클을 한번 말씀드렸어요. 두 개의 특징, 결국 사이클이 오니까 결국에는 올라갔잖아요. 두산 역시도,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역시도 마찬가지다.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고 사실 냉정하게 오른 것도 있어요. 다만 우리가 이제 이런 구간에서 진입하신 분들이 이제 요 구간에서 힘드셨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런 박스 상단에서 진입하신 분들도 뭔가 여기서는 좀 이제 가나보나 했는데 다시 여기서 진입하신 분들은 그렇게 큰 상승은 없으실 것 같아요. 가장 큰 게 이거 같습니다. 이제 삼성전자. 자, 얘네는 계속 가는데 이 두산은 못 가고 있잖아요. 요게 이제 만약에 삼전도 갖고 계신 분들은 괜찮으실 것 같아요. 뭐 여기서 좀 재미없더라도 여기서 재밌으니까. 하지만 두산에 이제 비중이 크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소위 말해 포모라고 하죠. 내 거는 안 가고 남의 거만 가는구나. 요게 올 수 있는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가면요. 다음은 두산 차례잖아요. 자, 여러분들 요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결국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이유가
데이터 센터의 증가로 인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늘어나고 있다. 그것 때문에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건데, 자, 데이터 센터에서 사실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한 17% 정도? 하지만 전력 인프라죠.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는 거의 40%에 육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전력이 더 핵심이다. 데이터 센터 늘어나면 뭐예요? 전기 공급 안 되면 사용 자체를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두산의 시간은 올 거고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99%의 확률로 역사적 신고가 갱신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런 추가적인 내용은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뤄드릴 거니까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 꾸준한 시청을 해주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구독이 필요하다. 좋아요도 이왕이면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두산이 좀 지루해요. 지루하는 거에 있어서 제가 재미나게 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종목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일단 두산은 시간에 좀 투자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단기적으로도 승부가 가능할 수 있다. 근데 그보다 중요한 건 예상 수익률이 일단 500% 정도 된다라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근거 없이 말씀드리진 않기 때문에 얘기 들어보시고 진짜 가능할 것 같은데 라고 판단되시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소액은 한번 매수해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 시장 상황이에요. 자, 이런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무상증자가 활발하다. 자, 또 기사가 있어요. 무상증자를 뭐 쏜다라는 내용도 있고, 자, 네이버에서 실제로 무상증자를 검색을 해보시면요, 요렇게 기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한제강 뷰티스킨, 뭐 이지케어텍, 뭐 저스템, 이런 종목들이 실제로 무상증자를 최근에 한 종목인데, 자, 무상증자는 기본적으로 이제 주주환원 정책이에요. 그래서 얘만 공시가 나와도 1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무상증자가 많아진다? 그러면요, 이 무상증자 테마가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테마로 갈 경우 얼마나 강력한지를 한번 제가 보여드려 볼게요. 요거예요. 자, HLB 바이오스텝. 자, 이 종목이 과거의 무상증자 대장주 1등주였습니다. 1등이다 보니까 저점 대비 무려 점상을 3번이나 가고 상한가를 또 3번 가고 그 결과 1300%를 가졌습니다. 재료는 오로지 무상증자예요. 무상증자인데 얘가 테마로 번졌던 상황이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상승, 무려 1300%를 가졌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도요, 이제 무상증자가 예상되는 종목이에요. 시장 상황을 고렸을 때 무상증자가 테마라고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무상증자에 대한 관련 종목, 예상되는 종목을 알아보자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 종목이나 무상증자 하지 않죠. 보통 유보율이 높은 종목들이 무상증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본금 대비,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표현한 게 유보율이고요. 자,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 자산도 많고 돈을 잘 버는 기업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주주환원 정책인 무상증자가 가능한 거죠. 자산도 많고 돈도 잘 번다. 어떤 기업이죠? 맞습니다. 대기업일 확률이 매우 높죠. 자, 우리 두산에너빌리티도 대기업이에요. 자, 두산에너빌리티의 유보율을 한번 봐볼까요? 두산은요, 사실 유보율이 매우 작습니다. 129%, 130%가 조금 안 되는데, 다른 기업 뭐가 있죠? 대기업. 자, 현대차 봐볼까요? 자, 현대차 같은 경우는 대략 한 7200% 정도 되네요. 뭐 두산보다는 뭐 훨씬 높은데, 제가 준비한 종목에 비하면 얘도 매우 작은 편이에요. 제가 준비한 종목의 유보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유보율이 75,000이죠. 현대차 아까 몇 프로였죠? 7200%. 자, 현대차보다 한 13배 정도 많은 유보율. 말도 안 되죠? 유보율이 그만큼 엄청나게 높은데, 자, 이론적으로 유보율이 500%만 돼도 이 무상증자 5대1이 가능하죠. 근데 얘는 75,000%예요. 75,000%. 자, 이러면 기업에서 마음만 먹으면 30대1도 가능하다. 이렇게 진행되면 2000% 이상 갈 수 있어요. 뭐 제가 지금 시점에서 30대1이 예상되니까 2000% 갈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은 안 드립니다. 우리는 늘 시장에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제가 수익률을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더라도 유보율이 75,000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5대1 정도는 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예상 수익률이 500%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납득이 좀 되시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자, 최근에 실제로 무상증자했던 종목들, 텔콘 RF제약이에요. 얘도 보시면 뭐 점상을 3번이나 갔습니다. 그리고 저점 대비 330% 갔는데 얘가 진행했던 무상증자가 2대1밖에 안 돼요. 온코닉 테라피틱스, 자, 이 종목도 무상증자 진행을 했는데 얘는 3대1 정도 진행했고, 그리고 나서 저점 대비 300% 정도 가졌네요. 아까 대장주, 자, HLB 바이오스텝. 자, 이 종목은 좀 많이 했어요.
얘는 8대1을 진행했고요. 그 결과 1300 보러 갔습니다. 제가 준비한 종목도 요거 이상 가능해요. 더 많이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뭐라 그랬죠? 요거는 일단 우리가 시장 상황을 보자. 하지만 그래도 5대1이 예상은 되니까 500%. 이게 적지 않습니다. 충분히 높은 기대 수익률이고요. 기대 수익률이 높다 보니까 손절은 짧고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어요. 소위 말해 손익비가 좋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종목입니다. 잠깐만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매도하시고요. 요거 잠깐 먹었다가 우리 다시 두산에 들어가시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는 하지도 않습니다. 자, 예상 수익률이 높지만 리스크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소액 정도만 제가 추천드릴게요. 제가 지금 요 종목 가지고 인생을 역전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지 않습니다. 못해요. 하지만 소액 정도는 정말 추천드리는 종목이고요. 그래도 소액이라 하면 한 500만 원 정도만 진입을 해보시면 어때요? 진짜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면 3천만 원이 가능하죠. 자,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중장기 포트 두산 에너빌리티에 다시 재투자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런 포트 구성도 한번 추천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간으로 보면 얼마 정도 보면 좋을까요? 1년? 너무 길어요. 6개월? 이것도 너무 길어요. 이런 긴 기간이었으면 가져오지도 않았습니다. 자, 이 종목 보세요. 발동이 걸리면요. 상한가를 점상으로 3번, 추가로 또 3번, 6일 동안 6연상을 갔죠. 충분히 발동만 걸리면 단기적으로 가능하다. 그거에 대한 근거는 뭐가 있었죠? 요게 있었습니다. 자,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상증자가 활발하고 무상증자를 쏜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실제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셔도 이 무상증자에 대한 종목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이 종목 역시도 공시가 나올 확률이 높다. 왜? 세력들이 이런 시장 상황을 이용할 거예요. 테마로 보낸다라면 본인들도 더 강하게 보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 이상도 가능하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고르고 고른 만큼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소액은 꼭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2809-2562. 자, 이쪽으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두산이라고 2글자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문자로 두산이라고 남겨주시면요. 제가 이렇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자, 종목명이 어떤 건지, 자,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하면 되는지 제가 모두 다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혹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공시 보고 진입하면 안 돼요? 상관은 없습니다. 선택적인 부분이라서. 하지만 공시 나오면 어떻게 가요? 점상으로 갑니다. 진입이 안 돼요. 매도 물량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진입하면 되지 않느냐? 여기는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신기한 건 여기서는 진입을 하시죠. 적어도 우리 영상을 봐주시는 구독자분들, 공부하시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거 하지 말자. 우리는요, 여기서 진입할 거예요. 공시가 나오기 전에 진입해서 요거 대박 한번 먹어보자. 자, 26년은 아주 기분 좋게 출발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1월이죠. 1월 11일입니다. 일요일 저녁이라서 오늘은 당연히 이제 매수가 안 되죠. 시간은 상관없어요. 지금 영상을 보고 있으시다면 010-2809-2562 자, 이쪽으로 두산이라고 문자 2글자 남겨주시고요. 제가 돌아오는 정규장은 내일이에요. 내일 이제 월요일장. 그러니까 오후에는 한번 진입해 볼 수 있게끔 최대한 빠르게 제가 안내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전에는 제가 이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전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영상을 보고 있으시다면 지금이라도 문자 남겨주시고 제가 돌아오는 우리 월요일 정규장 오후에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진입해 볼 수 있게 순차적으로 빠르게 안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호조차 누르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요. 요거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가 있고요. 더보기 누르시면 요 파란색 링크 나오는데 이상한 링크 아니에요. 안심하시고 누르셔도 되고요. 대신 핸드폰에서만 눌러주셔야 되고요. 핸드폰에서 누르시면 자동으로 이 문자를 보내는 창으로 이동할 거예요. 그러면 이 상단의 번호가 이미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보내는 창에서 우리 2글자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두산이라고 2글자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두산 에너빌리티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강조드립니다.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 다만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은 있죠. 미국에서 CPI 발표가 있을 거예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인데 요게 이제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는 게 좋죠. 높게 나오면 인플레이션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면 또 금리 인하 우리 못해요. 그렇게 되면은 증시에는 안 좋은 영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 CPI에 대한 내용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번 달 말에는 또 FOMC가 있죠. FOMC에서 과연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 어떻게 진행될 건지 발표가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 기준은 이제 금리 인하 안 할 거고 올해 많이 해봐야 2번이고 한 번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오히려 현재 시점에서 한 4번 정도로 늘어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은 뭐 증시에는 호재예요. 자, 미국 시장이 더 좋아질 거고 그로 인해 우리나라 시장도 좋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일단은 현재 기준은 금리 인하가 한 번에서 2번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어떤 특별한 내용이 없다라면 계속해서 현재 분위기를 이어갈 걸로 좀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산에너빌리티 주주이기도 하지만 결국 이 코스피 지수에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내용들, 거시적인 관점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아둬야지 두산에너빌리티가 어떠한 특별한 악재도 없는데 주가가 내려간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내용 때문에 내려가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추가적인 내용 같은 경우는요, 제가 앞으로도 꾸준한 영상을 통해 알려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많은 시청을 해주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예, 구독이 필요하죠.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요청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자, 댓글창에는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이 힘내실 수 있도록 파이팅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